뭐 양 차장님이 두 개 다 하는 거지 안 된다니까. 네. 지금 대저대교하고 네. 지금 그 옆에 있는 다리하고 3m 4kg.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소식을 정확하게 비판적인 목소리로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 11월 넷째 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는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에서부터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가운데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사무처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맡고 있는 이상환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다뤄볼 건데요. 먼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오셨습니다. 부산에 대저대교라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다리가 많은데 그 중에 대저대교를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어떤 기자회견을 했는지 박상현 사무처장이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뽕피두 분간 유치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진행하자는 기자회견을 하고 주민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양미숙 차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차장님부터 대저대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쨌든 오늘 그래서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항상 교량 간격이 문제가 돼 왔고 네. 이걸 낙동환경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렇게 흘러 하다가 박형준 시장이 약 합의를 깨고요. 논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논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논문 제목이 낙동강 하구에서 을집 을속도 습지 복원 사업과 먹이주기 효과 네. 및 큰고니의 상승 비행 유형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발표한 뭐 3명이 저자가 있는데 2명은 빼더라도 1명이 이근이라고 그 전 환경물정책실장이 직접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하고요. 이 논문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됩니다. 그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시켜준 주체는 또 어디예요? 환경부죠. 환경부죠. 네, 환경부죠. 자, 그러면 환경부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부가 제일 문제죠, 일단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부산시는 문제가 많은 논문을 근거로 어쨌든 내세웠던 거고. 근데 이 논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취소됐습니다. 그 한국조류학회지에 예. 연구 부적절 행위로 취소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부산시가 통과했다는 환경 영향 평가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죠. 있어요.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고 사실은 네. 해외 사례 이제 교량 간격 가지고 이렇게 하는 논문이 별로 없어요. 네. 왜 그러면 한국만 그렇게 하거든요.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교량 간격 4km 논문이 한 2-3개밖에 없고 네. 뭐 환경부 공동조사랑 시민단체랑 조사를 2021년도 했었는데 그것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을 수 있던 근거로 그 논문을 제시했었는데 그 논문이 연구 부적절 행위로 취소가 당했죠. 뭐 김건희가 논문을 지금 아니, 부산 그러니까- 환경공단 이사장 표절했다 뭐 이런 거는 표절은 아니에요. 데이터를 들어봤는데. 잘못 쓰고 이거는 논문을 사기친 거잖아요. 맞아. 그렇죠, 아니, 거의 그거하고 그렇죠. 달리. 우리 보통 표절이 문제인데 네. 이거는 계획적으로. 데이터도 문제였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문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네. 또 부산시의 환경공단 이사장이다. 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걸 해서 네. 부산시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추진하게 했으니까 보온성 아니겠습니까?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환경부가 안 된댔는데 안 된다는 걸 뒤집기 위해서 그 환경국장에 해당하는 환경물정책실장이 논문을 써서 네. 이 환경영향평가를 뒤집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다고 주장해서 그걸 학회에 요청을 했어요. 이 논문 다시 재심사해달라. 그러니까 그 논문이 부적절한 연구에 부적절한 행위고 그래서 그 학회지에 다시 통보해서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자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한 거예요. 학회에서. 근데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는데 게재 불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이 아예 성립이 안 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죠. 근거 사기인가요? 조작인가요? 뭐 거의 사기라고 봐야죠. 이거 사기로 이제 짜고 쳤다가 이제 걸려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슬로건 만들 때 네. 1000명 설문조사에서 아, 브랜드 바꾸겠느냐 우리 브랜드 리뉴얼 할까요 물었잖아요. 60대 70대 빼놓고 그걸 근거로 지금 슬로건하고 상징물을 바꾼 거예요. 그런 거랑 이 똑같아요. 건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없죠. 지금 바로 아직까지는? 2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아마 근데 이게 이제 결정난 지는 오래됐고 네. 요거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취소 소송. 예, 그렇게 하고 있죠. 대저대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저대교, 언공대교, 장락대교 다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재판에 이거를 이제 활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시민사회가. 예. 어쨌든 이거 아마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거고 어쨌든 재판부도 이거 봤으면은 심각하게 고려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환경영향 문제가 한 개 더 있어요. 뭐 어떤 문제? 그래서 재판부가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네. 12월에. 근데 이전에도 그 비슷한 경우에 부산시가 가서 철새를 쫓고 막 이런 적이 있대요. 그 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지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요즘 계속 상현씨가 대저대교 찍힌댔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아니 오는 철새를 못 오게 쫓는다고요? 네네네. 그 원래 그 쫓으면 안 돼요. 쫓으면 안 야, 되는데 그 이게 막 쫓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이게 주세요. 대박인데 이게. 이게 그러니까 쫓는 게 아니 그러니까 원래라면 그 낙동강 그 11월부터 2월까지 공사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착공만 그냥 자리만 잡아놓다가 이렇게 하고 돼 있었는데 그 저희가 왜 그렇게 했냐면 2021년 공동조사할 때도 부산시가 새 뛰어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 예. 큰 막 쫓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쫓아요? 그 배 띄워가지고 배를 가가지고 고속적으로 어선을 이용해서 고속정 막. 아니 진짜 좀 짜치긴 한데 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야. 근데 이런 분이 무슨 유네스코 세계 총회를 개최한단 말입니까 내년에 이런 부산시가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하고 천년기념물을 없애는데 아니 제가 유네스코 그 돼서 뭐 다리 짚고 이렇게 경관 망가지면 바로 또 취소당하거든요.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오세훈 씨. 종묘.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천년기념물이에요.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자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부산시 산하에 그 지금은 기관장을 하고 있는 분이 논문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논문을 써서 다리를 건설하는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시켰다가 이게 지금 논문이 부적절한 논문이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부산시가 지금 어쨌든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하던 아니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또 부산시가 입장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뽕피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투표를 예.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 그리고 대저대교를 짓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가 네. 제안한 4개의 노선대로 네 가지 하자는 노선? 겁니다. 네. 4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주민투표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 주민들이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이나 아니면 대표자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한 3개가 있어요. 아예 시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시장이 정책을 잘못했을 때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럴 때는 주민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필요한 조례를 시도 안 만들어주고 시의회도 안 만들어줄 때 조례를 발안하는 이런 3가지가 주민 발의가 있거든요. 있죠. 주민 예. 발안 투표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민 투표제를 이번에 하겠다고 한 겁니다. 12월까지 뽕피드와 그 기본 계약 MOA를 맺을 예정이고요. 벌써 한 소문에 의하면 계약서를 뭐 적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뽕피드 축가 말고 이제 그 법무법인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12월에 진행될 것 같고 근데 이분이 내년에 또 지방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시장이 왔을 때 이 사업이 추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계약서를 엄청나게 이상하게 적어 넣어 버리면 지금 MOU처럼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싶은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위약금 때문에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가 기자회견도 너무 많이 했고 토론회도 5번 하고 그다음에 1인 시위는 1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부산시가 꿈쩍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우리 이런 시민사회의 반대, 미술인들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구와 수영구에서는 동원한 주민들을 데리고 찬성을 유도하는 그런 설명회도 개최했어요. 네. 그럼 동원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아냐 했을 때 저희가 그 가서 앉아보면 이거 언제까지 있어야 돼? 언제 나가도 돼? 이런 걸 물어봐요 주민들이. 뽕피도 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수영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홍보를 안 한 거예요. 어디에도. 구청에도 부산시청에도 구보에도 시보에도.
근데 2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반대 운동의 약간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고요. 주민투표는 이제 부산시의 이 사업명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미술관 건립 반대 찬반을 물어보는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요 주민투표를 시작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대표자가. 네. 그 대표자를 신청을 합니다. 부산시에. 그럼 신청을 하면 부산시가 대표자 지위를 인정을 해줘요. 그럼 그 대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그때부터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대표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80일, 6개월 동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로 주민투표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걸 한번 찬성할지 반대할지 한번 주민투표에 붙여봅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또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 시민의 14만 3천 명 정도가 요거 한번 찬반을 물어봅시다라고 서명을 해주셔야 돼요. 14만 명. 예, 14만 명 정도. 그게 뭐냐면 우리 흔히 유권자라 하는 유권자 중에 20분의 1이 이 사업 한번 찬반 물어봅시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예. 참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뽕피두를 짓겠다라고 분관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장소가 남구 2기대잖아요. 네네. 남구 구민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체? 해당합니다. 전체.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부산 시비가 네. 뽕피두를 포함해서 2대 예술공원에 건립비만 4천억 들어요. 네. 운영비, 로열티는 뺀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14만 3천 약 14만 3천 명이 서명을 해서 이제 서명은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고 이제 오프라인 서명도 가능한데요. 그걸 모아서 이제 우리 투표 학교에 하고 또 제출을 해요. 네. 그럼 그 서명이 제대로 됐는지 부산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다 확인해서 그렇겠죠. 그럼 투표한다라는 것을 이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걸 확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그 시민들의 네. 참여를 예. 14만 명 이상, 14만 3천 3천 명. 명이죠. 예.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네네. 주민투표에 붙여야겠다. 네 맞습니다. 이건 거죠. 예예. 요 정확하게 말하면 14만 3,473명이에요. 그건 해마다 바뀝니다. 자, 그래서 예예. 그러면 또 저희들은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돌봄 기본 조례를 조례,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은 주민동의를 받는 숫자를 못 채워서 예. 조례 발의를 못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가 8만 명? 한 9만 명 정도. 예, 그랬는데 그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이번에는 네네네. 14만 3천 명을 6개월 동안 모을 수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모으는 숫자는 거의 비슷했는데 저희가 예. 못 채운 거고 6개월이니까 한번 근데 그 돌봄조례 같은 경우는 좀 시민들이 네. 좀 이해하기가 아니면 그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게 좀 덜했고요. 근데 뽕피드는 지금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미술인들이 반대하고 또 부산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좀 많이 알려졌다고 봅니다. 돌봄조례보다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성사가 되면 첫 번째 주민투표예요. 부산에서 예,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기장예수 담수하는 청구자 대표 지위를 인정을 안 해줬고 부산시가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물론 뒤집힙니다. 그리고 이제 영도는 진행을 했는데 투표수를 다 모으지를 못했어요. 지금처럼 14만 명 정도. 정도는 뭐가 있었죠? 남북한 연결대로. 아. 네, 그때도 주민투표를 추진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대표자가 선정이 되면 네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한두 단체만 가지고 그리고 지금 있는 뽕피두 네, 반대 대책위만 가지고는 역부족일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이제 요 대표자만 서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표자 지위를 이제 위임해주는 위임 받는 예. 사람은 수임자라거든요. 예. 수임자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분들이 투표를 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 전자투표가 좀 활성화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홍보 수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오프라인 이제 서명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각 단체를 좀 돌면서 간담회도 하고 또 홍보 부스도 차리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세계적인 미술관이라고 하는데 전혀 세계적인 미술관 아니고요. 그냥 프랑스 내에서 3대 미술관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3대 미술관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은 합니다. 뽕피두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으로 분관이 너무 많아서 부산에만 분관이 있는 곳이면 또 한번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 예. 서울에도 있어. 내년에 서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상해도 있어. 네. 그렇잖아요. 사우디에도 들어설 예정이고. 네. 아니, 이왕 할 거면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짜 구겐하임을 하든지 아니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뭐 이런 걸 하든지. 근데 뭘 왜 이렇게 그 뽕피두에 꽂혀가지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어쨌든 부산에 있는 시민사회는 주민투표를 붙여보려고 노력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11월 넷째 주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 방송은 마치고요. 다음 방송 12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